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괴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 같은 경우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초반에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헬스케어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멤버십 분들과 투자 중인 종목은 이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배경에서는 경제전쟁, 팬데믹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코로나 정책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인플레가 피크아웃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이유는 금리 정책에 따른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 피크아웃이 지정학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 지속해서 공급망 위험의 증가, 금리 인상, 긴축보다 더 강한 모습을 이 공급망 위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결국 인플레 피크아웃과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공급망 위축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수요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하락 영향력보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디플레 세상이 끝났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 경제 논리 이상을 넘어서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전쟁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가장 큰 원자재 생산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생산 공장 국가인데 이들이 전에는 바탕이 되어서 이 수년 동안 서방권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딱히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플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 두 번째가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문제라면 인플레는 피크 아웃일 테지만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은 인플레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전쟁의 도구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공급망의 회복, 권력 다툼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플레 피크아웃은 당분간 생각을 조금 접어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임금이 스며들게 되면은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대 인플레를 만들어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인플레에 따라 임금 인상 요구가 있고 인상된 임금은 물가의 하방 경직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플레가 피크아웃을 했고 긴축의 정점이 3.5%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주가가 약세장에 정점과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답이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패드가 5에서 6%까지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멤버십 분들과는 이 나스닥 쪽에 국장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해지 효과를 단단히 누리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데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 회사채, 담보채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위험 자산을 매도 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달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물가, 렌트비 상승으로 또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금리 인상이 있는데 1%의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이것을 선반영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선행한다고 불리우는 2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3.92%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상태이고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가 급격하고 강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증시는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난번 CPI 발표가 있던 날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일은 기록적으로 2008년부터 총 13번이 있었다고 하고 이러한 일 발생 후 1년 뒤 증시가 2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상승률은 21% 정도라고 하고
부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렸지만 현재 증시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투자를 해야 하는 생각이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간입니다. 다만 투자를 그만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를 잘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멤버십 분들과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장이었음에도 꾸준히 수익을 냈던 것처럼 결국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더 공부하시면서 이 하락장을 견뎌내시면 상승장에서는 더 큰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알아두셔야 하는 건 현금이 곧 힘이고 무작정 바닥이니까 매수하는 거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걸 추천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생각한 수익권이 됐다면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현금화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수할 때는 확실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보였을 때 그때 한 발 늦을 수 있지만 그때라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지 지금 바닥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하고 매수하는 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대응은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려서 장기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드리고 있던 섹터인 시멘트 섹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 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판매로도 나중에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은 뭐 공급과 수요가 서서히 맞아떨어지면서 이 공급 과잉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현재 여러 차례 이 시멘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부동산 위기가 조금 걷히게 된다면 주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여러 번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뭐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 라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실 테고 현 구간에선 어느 정도 매도한 후에 항상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항상 수익권일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만원 구간부터 이 9,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만약에 이 구간 다시 한번 이 하락이 나와서 만원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만원에 다시 한번 1차 매수 2차 매수는 9,000원에서 이 8,000원 사이 만원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9,000원에서 이 8,000원 사이 이 구간 내에서 2차적으로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간다면은 만약에 그때 증시 상황도 괜찮다 하면은 반드시 이 전 고점까지는 가지고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쌍용 CNE입니다. 쌍용 CNE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이 나와서 이 만약에 내일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이거 못 샀다 좀 사고 싶은데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구간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지지선이 될 구간 6,200원에서 1차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조금 넉넉하게 한 5,800원에서 한 5,600원 이 사이 구간에서 2차적으로 매수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매수를 한 13,500원 13,500원 이 구간 정도에서 잡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2차 매수는 이 구간 12,400원 이 12,4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이 구간 내에서 분할 매수 해 보시는 거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아예 2차적인 매수를 한 11,000원 구간 1차 매수를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는 아예 11,000원 구간에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한번 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만큼 좀 크게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 고점까지는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전 고점까지 가지고 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십 분들과 최근에도 뭐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있고 잘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하락장이다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투자에 있어서 항상 공부해 보시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고, 또 수익권일 때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런던 투자괴물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